안녕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들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방송국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꽃마음 별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듭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 먼 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의 꽃처럼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 전하는 꽃마음 고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하늘 높이 떠서도 뽐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뿜어내는 한 점, 별처럼 나도 누구에나 빛을 건네주는 별마음, 밝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글에서 봄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설레면서 마음이 급해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주를 알리는 이 목자의 성주 아리랑을 듣고 오겠습니다. 창건된 문화재 선석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시오 하야산 성박숲 성주의 자랑 아름답게 보존하여 후세에 남기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시오 아이고 번님아 성주로 있어 불참에 금참에 마포로 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시오 앞돌아 갑수나 참에 따러 가자 망태기 등에 메고 참에 따러 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시오 참에 따른 하나에 황금kop이며 오늘은 꽃과 나무인 화목에도 품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꽃과 나무에도 품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목 구품을 구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두 종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박께서 분류하신 화목수록의 화목 9등 품제를 보겠습니다. 1등은 매화, 국화, 연꽃, 대나무, 소나무입니다. 높고 뛰어난 운치를 자랑하는 나무들이지요. 2등품은 모란과 작약, 외철쭉, 즉 영산홍을 말합니다. 파초와 백엽류, 꽃석류를 말합니다. 이 나무들은 부귀를 상징하는 수목들입니다. 3등은 치자, 동백, 사계화, 종려, 만년송, 향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들은 운치 있는 화목들이죠.
4등급은 화리, 강진향과 비슷한 그 향이 나는 나무입니다. 소철과 천리화, 포도, 귤, 운치 있는 화목에 들어갑니다. 5등급으로는 석류, 복숭아, 해당화, 장미, 수양버들입니다. 번화한 화목에 들어갑니다. 6등급으로 두견화, 진달래꽃을 말합니다. 살구, 목백일홍, 감나무, 오동나무, 번화한 화목에 들어갑니다. 7등급으로는 배나무, 정향, 목련, 앵두나무, 단풍입니다. 장점이 있는 화목입니다. 8등급으로는 무궁화, 석죽, 페랭이 꽃입니다. 옥잠화, 봉선화라고도 하고 봉숭아라고도 합니다. 두충, 이게 장점이 있는 화목입니다. 9등품으로는 촉기화, 접시꽃을 말합니다. 전추사, 금잔화, 석창포와 화양목입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는 화목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강희안이 분류한 화목구품을 보겠습니다. 1품으로는 소나무, 대나무, 연꽃, 국화입니다. 2품은 모란입니다. 3품은 사계, 장미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월계와 철쭉, 영산홍, 진송, 석류, 벽오동입니다. 4품으로는 작약, 서양화, 노송, 단풍, 수양버들, 동백을 말합니다. 5품으로는 치자, 해당화, 장미, 홍도, 벽도, 삼색도, 두견화, 진달래입니다. 파초와 전추라, 금전화를 말합니다. 6품으로는 목백일홍, 홍두견화, 붉은 진달래꽃입니다. 두충입니다. 그리고 7품으로는 이화, 서양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향화와 정향과 목련이 있습니다. 8품으로는 촉기화, 접시꽃이죠. 산단화와 옥매, 출장화를 말합니다. 황매를 말하죠. 9품으로는 옥잠화, 불두화, 석죽화, 페랭이 꽃입니다. 봉선화, 개간화, 맨드람입니다. 무궁화, 연교화, 이게 개나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속각, 양귀비 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그 품계가 있습니다. 이화는 서양백꽃으로 오야시라고도 하고 앵두나무과의 자두나무로 학명은 푸름틀이며 꽃말은 진실, 성실, 정직입니다. 오약꽃 모양의 이화 문장은 황실과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 성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897년 10월 22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면서 사용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요청으로 짐작됩니다. 황실 문장 결정 동기와 경위 기록은 없으며 대내외적으로 황실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화목 풍계에는 없지만 능소화는 의사화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중궁굴 꽃이라 불렀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사람의 화관에 꽂았기 때문이지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꽃이라 하여 상민들이 이 꽃을 심으면 양반을 모욕했다는 죄로 붙들려가서 곤장을 맞기도 했답니다. 능소화과에 속하며 8월 6일 탄생화랍니다. 꽃말은 이름을 날림, 여성, 명예, 영광,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갈립 덩굴나무로 중국이 원산이며 절에서 많이 심습니다. 길이는 10m 정도까지 자라고요. 가지에 hợp착근이 있어 벽이나 다른 물체에 붙어서 올라갑니다. 잎은 마주나고 깃털 모양이며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는 톱니와 털이 있습니다. 꽃은 갈대기 모양이며 8월에서 9월에 적황색으로 핍니다. 가지 끝에 여러 송이가 모여 달리며 꽃이 시들지 않은 채 꽃 자체로 떨어집니다. 열매는 삭과이고 2개로 갈라지며 10월에 익습니다. 능소화는 깔때기 대궁이가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는데 긴 것은 중국 수입종입니다. 능소화의 전설이 있습니다. 소아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임금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답니다.
임금은 소아에게 처소를 마련해주고는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후궁이 많다 보니까 누가 임금에게 옆에서 상기시켜 드리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죠. 임금이 오기만을 날마다 담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다 병이 들었답니다. 소화는 죽기 전 나를 담장가에 묻어달라, 내일이라도 님이 오시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소화의 유언에 따라 시녀들은 소화를 구중궁굴 담장 밑에 묻어주었습니다. 소화가 임금을 기다리다 죽은 계절인 여름이 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서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한 식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능소화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더위가 한창인 8월 6일 탄생한 꽃이라 부르나 봅니다. 임금을 기다리다 숨진 소화가 오매불방 그리던 임금이 보고 싶어 죽었어도 담장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열망, 소화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환생한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능소화 꽃은 수술에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답니다. 조선시대 의사화였던 접시꽃, 또 일명 촉규화라고도 합니다. 화암수록에는 구등품으로, 강희안의 화목에는 팔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이며 아홉가 식물입니다. 열의 살이고요. 접시꽃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역사가 오래된 꽃입니다. 접시꽃은 씨앗을 심어 2년이 되어야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첫 해에는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다음 해에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꽃이 핍니다. 접시꽃은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한계마을 앞쪽으로도 심겨져 있으며 대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선남면에 명인중고등학교 부근 우측 도로변에도 심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홍패를 받을 때 임금이 하사하던 의사화가 바로 접시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접시꽃 모양으로 접은 종이꽃을 두 줄로 된 가는 대나무에 붙인 것입니다. 과거 급제자는 이 종이꽃을 복도에 꽂고 3일 동안 자랑도 하고 축하도 받으며 다녔습니다. 접시꽃이 의사화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식이 급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 마당에 접시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색깔은 흰색부터 진 자주색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심으니까 보기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 중고등부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화단이 없으면 화분에라도 심어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들어가도록 정성 들여 키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꽃도 보고 소원도 이루고 말입니다. KBS 1방송 일요일 11시에 진품 명품에서 과거 급제자의 후손이 합격한 통지서로 받은 홍패와 의사화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경복궁 민속박물관에 가면 홍패와 의사화 실물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수, 선비나무로는 소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신령한 나무의 영험한 길을 받아 열매처럼 훌륭한 유생 배출이 많이 나오라는 뜻으로 심습니다. 참고로 5대 거목으로는 너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왕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당상목으로는 은행나무와 너티나무, 팽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따라 가지고 그 오래된 다른 나무들이 당상목으로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우량나무로는 너티나무와 오동나무와 먹감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감나무는 고목에
검은 물이 든 나무를 먹감나무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정자나무로 심는 것은 너티나무와 은행나무, 회화나무, 팽나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옛날 고택을 방문했는데 대문 앞에 고목인 회화나무가 양쪽에 심겨져 있으면 그 댁에서 과거 급제다가 배출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소가에 급제하면 회화나무 2그루를 선사받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문이 소설문이라면 종 2품, 판사 이상이 탄 초원이란 가마를 탔기 때문입니다. 가마가 높아 대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가마가 들어가는 부분을 높여 솟은 대문이 된 것입니다. 초헌은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황희정성을 붙잡기 위해 세종대왕께서 고안에 만들어 하사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종 2품 이상 벼슬아치들이 타던 외바퀴 수레로 명거, 목마, 초거, 초원이라 합니다. 요즘 재방송되고 있는 이산 드라마에서도 타고 가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합니다.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계마을 응아종택에는 회화나무가 대문 앞에 2그루 심겨 있고 문이 솟을 대문입니다. 이 댁의 응화 이원조 대감께서 19살에 전시문과에 최연소자로 급제하여 종 1품 공조판서, 지금의 부총리급입니다. 정 2품 건설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벼슬길에서 60년을 재직해 영정이 그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벼슬에 과거에는 급제했지만은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면 그 대감댁고 아랫집에 그 교리댁처럼 대문 앞에 회화나무만 심겨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벼슬을 하지 않은 집에도 솟을 대문을 세워지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와 철쭉으로 불리는 꽃이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진달래는 털진달래, 흰 진달래 두 견화가 있는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달래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참꽃이라고도 불리며 한자로 두견화라 합니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라는 나무로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잎의 윗면은 녹색이고 사마귀와 같은 비늘 조각이 약간 있으며 뒷면은 연한 녹색이고 비늘 조각이 밀집해 있습니다. 꽃색은 분홍색, 진분홍색, 흰색, 자주분홍색 등으로 다양합니다. 진달래는 꽃이 아주 아름다워 관상 가치가 있고 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3월 삼진날에는 진달래 꽃으로 만든 화전을 구워 먹으며 봄맞이를 하였고 진달래 꽃으로 빚은 진달래 술은 봄철의 술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면천의 진달래 술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진달래 꽃잎은 월경부술이나 폐경 또 피를 살린다든지 기침이 그치지 않을 때 이 차를 마시면 효능이 있다고 하여 약재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약성은 따뜻하고 신맛과 단맛이 나며 토혈과 타박성 동통 해소에도 좋고 고혈압 등의 증상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꽃잎을 꿀에 재어 천식에 먹었으며 꽃을 먹을 수 있고 약에도 쓸 수 있어 진달래꽃은 참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진달래가
제주도에는 3월 초순에, 서울은 4월 중순에 활짝 피고 설악산과 한라산, 지리산 산정 가까이에서는 5월 말경에 활짝 핍니다. 꽃색도 다양하여 분홍색, 진분홍색, 흰색에 자주 분홍색까지 있습니다. 꽃은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통꽃이며 끝이 5갈래로 갈라지고 10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하게 피는 꽃 중에서 특히 한라산이나 설악산 산정에서 나는 꽃색이 짙은 진달래는 털진달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잎에 털이 많이 나 있으며 꽃이 흰 것은 흰 진달래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구 비설산에는 진달래 축제가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지리산의 바래봉에서는 철쭉 축제가 5월에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축제들이 취소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철쭉과는 진달래 꽃보다는 뒤에 피며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는 철쭉 속 식물에 산철쭉이 있습니다. 산철쭉은 진달래 꽃보다는 크고 화관의 윗부분에 진한 자주색 반점이 뚜렷하여 바로 구별됩니다. 꽃 밑에는 끈끈한 점액물이 나와 있는 점도 진달래와 다르고요. 산철쭉꽃은 독성이 강하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개꽃이라 부릅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진달래 꽃이 진 뒤 연달아서 핀다 하여 연달래라고도 합니다. 산철쭉에 비해 분홍색이 더 진한 꽃이 피는 것은 철쭉입니다. 진달래, 철쭉, 산철쭉은 우리나라 중부의 대표적인 철쭉 속 식물입니다. 진달래는 일반적으로 황토질의 산성 땅에 잘 나고 질소분이 많은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달래가 우리나라 전역의 산지에 나는 것은 진달래가 살기에 좋은 환경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진달래, 철쭉, 소나무 등이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뀌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철쭉은 조경으로 로타리 화단이나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각 곳에 심고 있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달래는 이런 곳에는 거의 심지 않습니다. 제가 조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꽃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비교하며 수업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내에 사는 학생이 아파트 단지에 심겨진 진달래를 가져왔더라고요. 도시에서 자란 선생님이라 철쭉은 아닌데 뭔지를 몰라 나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제게 와서 설정 무슨 나무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달래 먹고 라는 노래를 살짝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인터넷으로 찾은 것이 진달래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방송국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쉴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쉴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댄 그녀를 사랑하겠지 나보기가 역겨워 쉴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심을 수 있는 꽃과 나무인 화목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산림경제 복구편에 의하면 집 가까이 왼쪽에 흐르는 물이 있고 오른쪽에 긴 도로가 있으며 집 앞에 못이 있고 뒤쪽에 구릉이 없다면 동쪽에는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서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를 남쪽에는 매화나무와 대추나무를 북쪽에는 능금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으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대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집 서쪽 언덕에 대나무 숲이 푸르면 재물이 불어난다고 하고요. 집 앞에 대추나무 2그루가 있고 당 앞에 석류나무가 있으면 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화나무 3그루를 심으면 상스러운 기운인 서기가 모여 3대가 길하다고 합니다. 뜰 앞에 석류나무를 심으면 많은 자손을 얻는다고 하네요. 집 마당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한 달에 천금의 재산이 흩어진다고 하여 집 마당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한곤이라고 합니다. 마당 가운데 나무를 오래 심어 놓으면 재앙이 생긴다네요. 대문 밖 동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가축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시집갈 아가씨들은 백연모에 수닥상어나 페랭이꽃, 나팔꽃, 장수를 상징하는 국화, 모란, 딸기, 십장생,
연꽃, 연과, 그리고 봉황쌍과 새끼 7마리. 이렇게 구봉침이죠. 이게 다산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렇게 수를 놓아 갑니다. 이런 수들은 장수나 부부 검실이나 집안 복을 기원하고 수면 시간을 상징하는 수를 놓아서 갔답니다. 그리고 선비들의 방에는 병풍에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뜻으로 기명절지도로 쏘가리, 자손 번창을 뜻하는 포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수선화, 가을에는 고귀한 선비의 인품을 상징하는 국화를 그려두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가 있으면서 천의 숫꽁과 암꽁인 까투리 그리고 새끼 5마리가 풀숲에서 놀고 있는 수를 놓았습니다. 수가 완성되어 갈수록 마치 꽁 일가족이 내 앞에서 놀고 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잘 아는 지인이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를 완성한 뒤 유학 갔다 귀국하는 학생편으로 그 댁으로 보내달라며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각 나라 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무궁화죠. 영국은 장미입니다. 네덜란드는 튤립이고요. 이탈리아는 데이지입니다. 일본은 벚꽃이며 프랑스는 아이리스입니다. 덴마크는 물망초이며 중국은 예전에는 매화였지만 현재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의 국화는 한박꽃입니다. 일명 산목련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국목은 1991년 4월 지정된 목란으로 나무에 핀 난이란 뜻이랍니다. 목련과에 속하고요. 1972년 3월 김일성 최고 훈장에 그려졌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의 날을 아십니까? 무궁화의 날은 2007년부터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를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주도로 제정한 날입니다. 기념일은 8월 8일이고요. 옆으로 누운 팔자가 무한대의 무궁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8월 8일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에 국화 법제화 추진과 함께 추진되고 있을 뿐 정부의 공식 기념일은 아닙니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선정한 것은 1896년 독립문 주춧돌 놓는 의식 때 예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을 넣으면서 나라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무궁화 정신은 우리 결의의 단결과 협동심으로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꽃잎의 근원은 하나인 통꽃입니다. 우리 결의의 인내, 끈기, 그리고 진지성으로 여름철 100여일 동안 한 그루에서 3,000여 송 이상의 꽃을 피웁니다. 무궁화는 9가의 무궁화 속에 속하며 원산지는 대한민국, 인도, 중국입니다. 꽃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개화하며 꽃말은 섬세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이 있으며 낙엽지는 가지가 많이 나는 낙엽 관목입니다. 높이가 3, 4m에 달하며 어린 가지에 털이 많으나 점차 없어집니다. 무궁화는 정원에서 재배가 쉽고 씨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끝꽂이로 번식하면 형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은 어긋나며 달걀 모양이고 대개 3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혹꽃과 반겹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 색깔도 흰색, 분홍, 빨강, 보라, 노란색 등 다양하며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꽃이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일 동안 계속 피므로 무궁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무궁화의 우리말 이름은 나날이 피고 진다 하여 일부 지방에서는 무궁화를 나날꽃으로 불리었다라고 우리말 연구소 이오덕 대표는 말합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나라꽃, 국화라는 법률은 없다고 하네요. 무궁화는 애국의 상징이자 온결의 꽃이며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배달민족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하지만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률은 없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이 무궁화로 덮이는 대한민국, 이상향을 꿈꾸었으며 물론 무궁화는 지금까지 나라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꽃임은 분명합니다. 국기봉이 무궁화의 꽃봉오리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니까요. 한국 최초 독도 무궁화 촬영 작가이자 1996년 한국 사진 대전 대상 수상자인 장진규 사진 작가는 무궁화는 결의와 민족의 꽃으로 애국가에서도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한 강산을 노래했다며 국민이 이를 알고 국화인 무궁화를 법률로 제정하는 데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동참해서 법률로 제정이 되도록 해야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 국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선수들은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보는 우리들도 뿌듯함을 가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구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친구 같은 방송국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민미래도 민미래도 미술란술미 렐레도라 솔솔미 렐레도라 솔도 그리고 게임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있죠. 놀잇감이 별로 없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많이 해본 게임이지요. 이 게임은 공룡 친구들이 뿔뿔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 선택한 놀이가 바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랍니다. 오징어 게임에도 들어있어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게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음식과 판소리, 가요, 사물놀이 등 놀이 문화까지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 있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저는 2014년에 2달 동안, 2018년에 6주간 2차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여성들만 사는 곳이라 집 안쪽 빨래 말리는 곳에 울타리용으로 진홍색을 띤 호추로 피는 무궁화를 심었는데 사철 꽃이 피어있어 참 아름다웠습니다. 시내에는 주황색 무궁화가 한아름 피어있어 아름다웠고요. 우간다는 연평균 온도가 겨울에는 뭐 한 20도에서 한 27, 8도까지 가고 여름에는 25도에서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실외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품종의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실이나 화분에 심어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각 시와 도, 군화 설정은 1960년 후반에 지역의 전통이나 전설, 문화, 향토, 고유성을 고려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화는 서울의 기후와 풍토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여겨 1971년 4월 3일 서울을 상징하는 꽃으로 개나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목은 은행나무이고요. 부산 광역시의 꽃은 동맥꽃입니다. 시목은 동백나무이고요. 대구 광역시화는 목련입니다. 시목은 전나무고요. 인천 광역시화는 장미고 시목은 튤립나무입니다. 광주 광역시화는 철쭉이며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대전 광역시화는 백목련이고 시목은 튤립나무입니다. 울산 광역시화는 백꽃이며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경기도화는 개나리며 도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강원도화는 철쭉이며 도목은 잣나무입니다. 충북도화는 백목련이며 도목은 너티나무입니다. 충남도화는 국화이고 도목은 능수버들입니다. 경상북도화는 배롱나무이고 도목은 너티나무입니다. 경상남도화는 장미고 도목은 너티나무입니다. 전남도화는 동백이며 도목은 왕대나무입니다. 전북도화는 배롱나무고 도목은 은행나무입니다. 제주도화는 영산홍이고 도목은 녹나무입니다. 그리고 성주군화는 개나리고 군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구미시화도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우리나라 토종나무입니다. 꽃으로는 개나리가 많이 지정을 받고 있고요. 나무로는 은행나무와 너티나무가 여러 지역에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성주군에서 현재 군화인 개나리와 군목인 은행나무, 군조인 비둘기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 공모가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군화로는 매화를, 군목으로는 왕버들을, 군조로는 까마귀를 추천했습니다. 군화로 추천한 이유는 매화는 한강정구 선생이 1583년 회연 초당을 세우며 정원에 매화 100그루를 심은 백매원의 매화 중 430년 된 한강매, 즉 고매로 불리는 매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도내에서 400년 이상 된 매화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강 선생이 설정한 무을구곡 제1곡에서 1곡인 봉비암에서 제2곡인 한강대까지 대가천변을 따라 심겨진 500여 그루가 넘는 매화 도보길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왕버들을 추천한 이유는 300년에서 500년 이상 된 왕버들이 54주가 군락을 이루며 국가지정 천년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된 성박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주 각 면에도 왕버들 고목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군조로는 까마귀를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까마귀는 효자새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갈가마귀라고도 하죠. 이제 그 울음소리가 저승사자를 호출한다고 여겨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만, 그러나 까마귀는 효자새랍니다. 까마귀가 부모가 앉는 가지에 앉지 않으며 아래가지에 앉는답니다. 태어나서 60일 동안 어미가 먹여준 것에 보답하는 뜻으로 어미 새가 늙고 병들면 60일간 먹여 살펴주는 반포지효, 즉 효자새랍니다. 그리고 성주 선남면 도성리에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 삼효각이 있습니다. 밀양 박씨, 규정공 주부공파, 선대 세 사람의 효행을 기려 고종 3년에 건립한 효자 정려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효각에 정려된 세 사람 가운데 사원부 감찰에 정직된 안년은 부친이 병든 지 6년에 의원이 인육이 효임이 있다고 하자 자기의 넙적다리 살을 베어 몰래 들여 효험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또 그 후손 박시구, 박광인도 효를 다하여 동몽교관에 정직되는 등 세 사람 모두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이 높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화로 지정된 개나리가 성주군 어디를 봐도 군락으로 많이 심겨진 곳은 없습니다. 어쩌다 조금씩 심겨진 것은 볼 수 있습니다만 2022년 성주군이 새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군화와 군모, 군조를 지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봄이면 어디를 가나 노랗게 물결치는 개나리가 피어있어 구미 시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화로 또 군화로 지정되었지만은 성주와는 너무 대조적이라 부럽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방송국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주 군화인 동료 개나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예, 제가 앞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교목이다, 관목이다, 침엽수다, 화렵수다라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용어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조경사입니다. 예, 첫 번째로 교목은 2m 이상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소나무, 너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감나무 등 나무 둥치가 굵어지면서 위로 높게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를 자르면 해마다 자란 표시가 되는 나이테가 있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중교목은 2m 정도는 자라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매화와 동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관목은 2m 이하로 자라며 가지가 많이 나오는 나무를 말합니다. 무궁화, 진달래, 탱자, 장미 등입니다. 관목은 빽빽이 심어 울타리용이나 바람막이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엽수는 잎이 침으로 되어 있는 상록수를 말합니다.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과에 속하는 것으로 늘 잎이 푸르며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엽수는 잎이 넓으며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는 것으로 침엽수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말합니다. 너티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가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넝쿨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추나 개나리, 찔레, 인동덩굴, 능수화 등이 있습니다. 지피식물은 키가 1m 이하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벽과에 속하는 조리대와 철쭉, 영산홍, 맹문동, 채송화, 봉숭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키가 큰 나무 아래 심어 밑이 허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지요. 성박숲 왕보들나무 밑에는 맹문동이 심겨 있습니다. 왕보들 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무 가까이에 사람들이 들어가 밟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맹문동 보라색 꽃이 피면 장관을 이룹니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것이 소문나서 맹문동이 필 때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성지가 되었습니다. 우거진 왕보들 숲의 보랏빛 맹문동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간 내어 와보시면 오길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무 전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봄에 일찍 꽃피는 나무는 꽃이 진 뒤 바로 나무 전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새 가지가 나와서 자라 꽃눈을 만들어 다음 해에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가지는 장마를 거치면서 다음 해에 필 꽃봉오리가 만들어집니다. 봄에 일찍 피는 나무는 개나리, 산수유, 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나리는 봄에 일찍 꽃이 피므로 꽃이 진 뒤에 바로 전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꽃눈이 만들어진 가을에 가지가 아래로 쳐져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자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봄에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정의 원리를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면 계속해서 예쁜 꽃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봄에 전정해도 되는 나무는 늦게 꽃이 피는 목배기롱, 또 배롱나무라고도 하지요. 자기나무, 사과, 배, 대추 등은 봄에 싹이 돋기 전에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이름이 달리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양버점으로, 목배기롱은 배롱나무로, 라일락은 수수꽃다리로, 히말라야 시다는 개잎갈나무로, 가죽은 가죽나무로, 전나무는 전나무로, 미모사는 자귀나무 또는 하판수로, 백동백은 감태나무로, 유도하는 협죽도로, 일본의 잎갈나무는 낙엽송으로, 떼죽나무는 북나무 또는 오배자로 불립니다. 플라타너스 잎은 아주 크며 줄기의 껍질이 벗겨져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무 껍질보다 속에 있는 목질부가 더 빨리 자라 껍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전국에 가로수가 많이 심었으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천식을 유발한다 하여 거의 베어 없어지고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대구에는 성서 계명대학교 부근과 대구 시내 각 곳에 가로수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여러 나라에서 온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플라타너스를 보며 씨앗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로는 배롱나무, 모가나무, 이팝, 산수유, 자작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노광나무, 중국단풍 등이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간지럼 타는 나무라고 합니다. 껍질이 벗겨져 있어 손가락으로 줄기를 긁으면 가지가 흔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나무는 해가 뜨면 잎이 퍼져 있다가 저녁이면 잎이 오그라들므로 스스로 잎이 돌아온다고 하여 자귀로 불립니다. 저녁이면 잎이 붙어 있다 하여 부부 검술이 좋은 합판수라 불리며 부부 사랑을 표현합니다. 꽃이 가는 실처럼 아름답다 하여
미모사라 부르기도 하고요. 유도화는 가지에 독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놀러 갔다 젓가락이 없어 옆에 있는 유도화 가지를 잘라 음식을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도화가 많지 않지만 미국 LA에는 따뜻한 일기로 가로수에 유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조경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라우카리아가 있습니다. 남양 삼나무과에 속하며 전나무 비슷합니다. 잎이 처지면서 잎에 윤기가 납니다. 가끔 개업하는 집에 화분에 심겨진 것을 선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더군요. 금송은 나구송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수로 파라솔 파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원산지이며 키는 약 15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길이가 아주 짧고 비늘같이 생긴 잎이 특징인데 침이 2개지만 붙어있어 하나로 보입니다. 꽃말은 보호랍니다. 높은 멸종위기 등급을 받았으며 주로 관상용으로 활용됩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수영이 아름다워 세계 미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옆으로 번지는 천근성이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심으면 잘 쓰러지므로 심는 장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소나무과에 속합니다. 침엽수이며 상록 교목입니다. 대구에 동대구역이 생길 때 역 앞 분리대 중앙에 한 50년 된 것이 있습니다. 가지가 넓게 퍼지면서 도로에서 시야를 가려 가지치기를 해 지금은 나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과 옆으로 퍼지는 천근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곳에는 심근성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너티나무, 벚나무 등이죠. 그리고 천근성으로는 히말라야 시다, 아카시나무, 그리고 일부 대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는 앞으로 아카시나무로 불러야 합니다. 학명이 아카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줄기색은 흑색과 갈색, 흰색, 홍색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송은 줄기가 홍색이고 해송과 금송은 검은색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은 흑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흰색인 사시나무과 종류는 우리나라 나무로 수원 은사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둥치가 흰색을 띱니다. 그리고 나무 결이 옆으로 된 벚나무가 있고 밑으로 결이 생기는 너티나무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방송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 생각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로 국정을 운영할 당선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넘어 협치하여 세계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정치인들이시여, 우물 안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 세상을 넓게 바라봅시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민낯이 국민들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코로나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질병 문제, 전쟁과 내란, 군부의 정권 장악으로 인한 난민 문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로 인한 이재민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정상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들을 다시 심판할 것입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노래를 생략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손정자였습니다.